예, 문재인 정권 3대 농단 게이트 총괄 본부장 곽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한 조국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부 직권남용은 감사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사법부와 청와대의 혼연일체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 묻습니다. 적폐라고 한 전 정부 인사들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지금 그대로 청와대와 조국 수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은 정무적인 판단이고 법적 책임 없다. 감찰 종료 이후 소속기관 이첩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했다는 자료도 이번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김태호 특감반원의 폭로가 있자 2018년 말에 감찰 자료를 폐기했고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회의 전에 유시 비위가 가벼웠다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었고 2019년 10월 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회유까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증거인멸한 전력이 있어 또다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고 대통령 또는 최측근 인사들의 관여 여부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권력기관들까지 증거인멸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반대로 판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는 권력층 봐주기 야합일 뿐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은 권력 서열 2, 3, 4위라는 윤건영 비서관, 김경수 지사, 청경덕 등이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 청탁했고 이 청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의 뜻이 이들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또 조국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지도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제 범죄 집단임이 확인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범죄 조직 결성죄를 보통 그 실무에서 검찰에서 얘기할 때 첫째는 그 조직 체계가 구비되어 있느냐, 또 둘째는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느냐, 셋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혐의를 저희들이 가려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법으로 뒷받침되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제 등 범죄 조직 법으로 뒷받침되는 조직 체계가 있고 매일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온갖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불법 여부를 관여하고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관여했고 관련 부처들이 협조하는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비서실장 임종석 송철호 출마 권유로 곧 조사받아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정무수석 전병헌 1심에서 실형받았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 정무수석, 임동호에게 오사카 총영사 제의 관련 건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무비서관 송인배 정치자금법으로 벌금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개인 내부 비리 외에도 유재수 감찰 중단으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불법 사찰로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백은우 비서관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불법 사찰 유재수 감찰 중단을 청탁한 건 이런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조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인사수석실 신미숙 비서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원안위 관련 원자력 관련되는 부분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저희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깨끗하고 최고 청렴해야 될 그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각종 범죄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주무기관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이런 청와대 보셨습니까? 세 번째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송철호 김기현 시장 관련 건에 대해서 자리 제의받은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지난번 저희들이 고발해서 누락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자료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그 불출마하는 대가로 동생 임모 씨와 측근 이모 씨의 자리를 이번에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임동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사 경선에도 네 번째입니다. 제주지사 경선에도 현 정부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가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모 비서관이 김우남 전 제주지사에게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종용하며 마사회장 자리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와대 전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출마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면서 마사회장 등 자리를 제의했다고 하고 그 관련해서 김우남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당원 명부까지 그 모 비서관이 그 문대림 후보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도 문대림 후보 띄우기에 같이 나섰습니다. 4.3 유폐 봉환식 때 청와대 행사여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 지근거리까지 문대림 후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배려했고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서 문대림 후보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문대림 후보가 제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엉뚱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내세워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내세워 그 인신공격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에게도 제가 그 청와대 그 근무했던 그 검찰 수사관 사망하신 분 그분과 관련해서 수사 정보 요구 종용이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즉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엄포만 이렇게 칠 게 아니고 사실 규명, 실체 규명에 저도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는 이만큼 필요한 조치를 이광철 비서관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